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오픽 제나입니다. 해커스 오픽 2월 기출유형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앞서 화면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선생님이 직접 분석하고 만들어서 드리는 최신 기출유형 분석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과 함께 유형 특강을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추운 2월 여러분 오픽 공부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곧 다가오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 네, 오픽 시험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 기출유형 특강에서는 빈출 설문주제 두 가지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는 곳과 집에서 보내는 휴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반드시 고르셔야 하는 항목이 사는 곳이고요. 아주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이와 함께 같이 선택하시면 좋겠는 추천 설문주제가 바로 집에서 보내는 휴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답변 준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사는 곳 기본 3콤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픽은 하나의 주제에서 두 문제, 세 문제가 세트로 출제되죠. 이렇게 세 문제가 연달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집을 묘사하세요. 최근에 집에 준 변화에 대해 묘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릴 적 살던 집과 지금 사는 집에 대해 얘기하세요. 그래서 1번이 가장 무난하게 집을 묘사하는 문제라면 2번과 3번은 과거 시제를 쓰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오픽은 과거 이야기를 묻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응용 3콤보입니다. 집을 묘사라고 하고 좋아하는 방, your bedroom or your favorite room을 묘사시킬 수도 있고요. 집에서 하는 일과를 물어보고 집에서의 경험, 그런데 어떤 프로블럼을 겪었던 경험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보내는 휴가 기본 3콤보 문제를 보실게요.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 하는 일.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사는 곳 응용 콤보에서도 집에서 하는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과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 하는 일을 같이 묶어서 준비하실 수 있겠네요. 2번, 기억에 남는 집에서 휴가를 보낸 경험. 그래서 memorable experience, 과거 경험을 잘 물어보는데 과거 경험 문제 유형 중에 memorable experience를 물어보는 게 있다면 3번처럼 최근, recent 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가족 혹은 친구와 집에서 휴가를 보낸 경험. 이와 같이 3콤보 문제에서 과거 경험 문제가 2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사는 곳과 집에서 보내는 휴가 두 가지 주제가 섞여서 응용되어서 나오는 유형도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유형입니다. 집을 묘사하세요 라고 1번에서 물어본 후에 집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집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휴가를 보내는지를 같이 물어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과거 경험이 함께 잘 출제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준비하면 좋기 때문에 설문 주제만이 아니라 돌발 주제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돌발 주제들 되게 다양한데요. holiday, free time, family or friends 이와 같은 돌발 주제들에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보면 집에서 가족, 친구와 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명절에 무엇을 하시나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집에서 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과 집에서 보낸 휴가를 애초에 골라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기억에 남는 holiday experience or free time experience, 가족과 친구와 무엇을 했던 경험을 물어본다면 마찬가지로 집에서 휴가를 보낸 경험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필수 키워드를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와 집에서 보내는 휴가라는 주제에서 반드시 외우시고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발음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휴가라는 단어, vacation이라는 단어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spend my vacation at home, spend my vacation at home 덩어리로 외우시고요. 최대한 이 덩어리에서 중간에서 막힘이 없도록 한 번에 발음하시면서 여러 번 큰 소리로 말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특강 보시면서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spend my vacation at home. spend my vacation at home. spend라는 발음이 잘 안 나죠? vacation은 셀 수 있어요. s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spend my vacations at home. 휴가 동안 집에 있다. 집에 있다라는 표현은 stay at home인데요. at을 생략시키고 말할 수도 있어요. Stay home during vacations. Stay home during vacations.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표현을 문장으로 만든다면 나는 휴가 동안에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죠. 좋아한다면 Yes, I like to stay home during vacations. I like to stay home. 자,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건 사실 큰 그림으로는 쉬는 겁니다. 쉬다라는 표현을 혹시 뭐 take a rest 같은 표현을 혹시라도 알고 계셨다면 이런 표현은 원어민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 가지 표현을 써보시는데요. 그냥 rest 라고 동사를 쓰시거나 relax. 약간 relax의 느낌은 정말 누워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육체적으로 쉬는 느낌 relax입니다. 그리고 chill도 마찬가지인데요. chill out이라고 하거나 chill. 발음은 치보다는 chill 이렇게 한번 길게 발음해 보세요. 자, 문장으로 간다면 나는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rest at home. I like to relax at home. I like to chill at home.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일단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I am a homebody 하실 수 있는데요. 집순이에요, 집돌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B에 M을 넣어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I'm a homebody. I'm a homebody or I become a homebody. 휴가 동안에는 내가 집순이가 되어요 라고 한다면 I become a homebody during vacations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럼 그 말은 뭘까요? 아, 난 집에서 쉬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homebody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 휴가라는 주제가 그리고 집이라는 주제가 문제에서 누구랑 휴가를 보내는지 누구를 초대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픽에서의 경향이나 경험 문제에서는 누구라는 등장인물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혼자도 좋지만 Yeah, spend my vacation alone, but sometimes I invite my friends or family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가족이나 친구를 넣어볼 건데요. friends를 넣고 or family.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보세요. I invite friends or family to my home, to my place, to my apartment. 자, 집이라는 주제는 한 단어로 홈만 쓰지 마시고요. to my place, to my apartment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바꿔서 누가 놀러 온다는 얘기. 그럼 여기다가 뭐 친구가 놀러 와요. 누가 come over to my place, come over to my home. 여러분 여기에서 과거 시제로 바꿔보도록 하죠. 우리 경험 문제가 있잖아요. 내 베프가 지난 휴가 때 우리 집에 놀러 왔다라고 한다면 My best friend came over to my home last vacation. My family came over to my hom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봅시다.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quality time, have a relaxing time. 이와 같은 형용사를 다양하게 넣어서 어떠어떠한 시간을 보냈어요와 같이 과거 경험 문제에도 써보세요. 좋은 시간도 좋죠.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질적으로 좋았고 참 뜻깊은 시간의 느낌이 quality time입니다. So 과거 시제로 바꿔보면 우리가 We had a quality time together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집에 대한 얘기이자 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집은 쉬기 혹은 뭐 휴가를 보내기, 쉬기 최고의 장소, 휴가를 보내기 최고의 장소, 쉬다라는 동사를 바로 여기 to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부정사라고 불리죠. 그래서 최고의 장소인데 뭐하기 최고의 장소라고 뒤에서 꾸며주는데 나에게 최고라는 점이죠. 문장이 조금 길어집니다. 여러분도 발음해 보세요. My home is the best place for me to rest. Best place for me to relax. 우리 chill이라는 단어도 배웠죠?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My home is the best place for me to chill.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키워드들을 먼저 많이 입에 숙지하고 외워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길고 긴 문장과 템플릿으로 길게 얘기하시는 훈련입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많이 외워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응용 콤보 문제 3가지 살펴보고 이제 실제 템플릿으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처음부터 한번 보시고요. 사실 화면 보지 마시고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또 리스닝 훈련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집에 대해서 묘사하세요라는 문제 들어보시면 Tell me about where you live. What does it look like and how many rooms does it have? 1번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당신의 집에 대해 묘사하시오. 집이라는 단어가 where you live로 바꿔 나왔죠. 자, 2번 들어보세요. Tell me about the things you do at home. Describe some of your daily routines.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휴가가 더해지면 Tell me about the things you do during your vacation at home. 휴가 동안에 하는 것, 당신의 일상을 얘기해 주세요. 라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하는 일, 습관, 경향 문제가 잘 출제됩니다. 세 번째, Describe a memorable experience you had during your vacation at home. What did you do and who are you with? What made it so special? 이와 같이 세 번째 문제는 memorable experience가 잘 출제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죠.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였고, 네, 그래서 what, when, where, who가 다 나올 수 있는 곳이 경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에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집에 대해서 묘사하라는 그 문제와 집에서 뭘 한다, tell me about the things you do,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답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7부터 보세요.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닌데 서론 물론 마무리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무리가 있으면 여러분 암기해서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납니다. 그리고 오픽 채점관들은 딱 메인 포인트, 정답을 먼저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사실 이제 우리의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론도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집순이 집돌이는 뭐죠? Yes, I am a homebody. So this is a good question.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고요. 본론을 두 개로 나누어서 집을 먼저 묘사해 보시고요. 집에서 하는 활동을 넣어 보십시오.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집을 묘사하고 집에서 뭐 하는지까지 한 문제에서 같이 물어본 적이 있었기에 이렇게 묶어서도 준비해 보시고요. 같이 물어보지 않으면 따로따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집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좀 작지만 좀 아늑하고 편안한 집이라고 My sweet home, you know. 되게 좋게 묘사를 하셔야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할 수 있겠죠. 휴가 때는 기본적으로 쉬는 거, chill, relax. 근데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이야기도 만들어 보시는 게 누구와 휴가를 보내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도 언급해 볼까요? 네,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이 대세죠. Yeah, it's better, you know. I prefer to stay home because of the coronavirus. 와 같은 표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서론 본론 마무리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이제 문장 중간중간에 필러를 넣어볼 거예요. 여러분, 필러가 뭐죠? 필러는 fill,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filler words, filler sentences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막힘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막히지 않아도 필러를 쓰는 이유는 사실 이제 한국어로 따져도 추임새예요. 아, 글쎄요, 아, 있잖아요와 같이. 그러면 외운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막힘을 메꾸고 외운 티를 나지 않게 결국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필러를 씁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툭툭툭 나오는 다양한 필러가 있으면 이 오픽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친구와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오렌지 색깔로 들어간 필러 연습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는 이렇게 괄호로 들어간 문장들은 난이도 업, AL이라는 등급은 말이 많는 게 좋습니다. It's like a TMI, too much information, you become a too much talker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할 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AL까지 목표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장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보죠. 서론 좋은 질문이다 라고 하기 전에 필러를 말해볼게요. Okay, well, you know what? 그거 아세요? This is a great question. 좋은 질문이네요. Because I'm such a homebody. such라는 단어를 넣으면 참, 내가 굉장히 약간 이렇게 과장하고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I'm such a homebody, such a homebody. I'm not an introvert. 여러분 introvert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MBTI에 그 시작하는 그 알파벳이 E가 있고 I가 있잖아요. E가 extroversion, I가 introversion인데요. 내향적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혼마디처럼 an introvert 하면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extrovert 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본인을 소개하실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사실 집순이 집돌이 중에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픽에서는 할 말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 내가 내향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왜 집이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I'm not an introvert, but I just love to be home. I just love to be home.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 많죠? I just love to be home. 자,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1은 집을 묘사할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문장, 중간중간, 그러니까 중간중간이라 하면 문장 시작에 이와 같이 필러를 넣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말해보죠. So, let me tell you about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I live alone in a small apartment in downtown Seoul. 어떤 아파트 위치, 메인 포인트를 먼저 말해주세요. I live alone in a small apartment in downtown Seoul. 서울보다는 발음을 Seoul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원룸입니다와 같은 표현이 studio입니다. Actually, it's a studio apartment. 자, 컴마로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쉬고 올리세요. So there's no separate bedroom. 분리된 방이 따로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방이 있는 큰 집도 좋죠. 근데 이렇게 집이 작아요. 원룸형이라면 사실 방도 없고 좀 물건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는 곳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작은 집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집 형태입니다. It's a studio apartment, so there's no separate bedroom. 분리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basically everything is combined into a single room. 그러니까 원룸은 하나, 그 single room 자체가 집이니까 모든 것이 결합,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Everything is combined into a single room. 자, 조금 더 말씀 많이 하고 싶은 분들, AL 목표자들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But I can say I've got everything I need. 이렇게 집이 작지만 나는 말할 수 있지. I have everything I need. I've got everything I need. 똑같습니다. 구어체스러운데요. have, 가시, I have와 동일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모든 게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my apartment is very cozy and comfortable. 무슨 뜻이죠? 아늑하고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cozy and comfortable. 여러분, cozy라는 단어는 집이 넓으면 코지하지 않아요. 코지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림은 좀 작고 약간 뭔가 벽난로도 있을 것 같고 작고 아담한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small, cozy and warm, also very comfortable. 이와 같이 오픽은 다양한 형용사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와 같이 집 묘사해 보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본론 2는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대와 쉬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문장은 4개의 문장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필러 다양하게 넣어보고 괄호에 들어간 문장들 AL 난이도 up입니다. 자, 같이 발음해보죠. 내가 집에 있을 때 When I stay at home, I don't do anything too active. 나는 뭔가 너무 좀 액티브한 걸 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일단 집이 작잖아요. 그래서 I don't do anything too active. 이제 반대로 내가 액티브한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I like to do something active 할 수 있겠죠. I like to just relax. 나는 그냥 쉬고 and watch movies. 영화 보는 걸 좋아하죠. 컴마 ing가 들어가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조금 문장의 난이도가 있죠? 여러분, like to라는 구문은 오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항상 여러분이 고르시는 설문 주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여기까지만 끝내도 좋아요. IM 목표자들은 IH 이상을 목표하시면 문장이 조금 길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hilling in my bed, 침대 안에서 쉬면서 그냥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는 문장이죠. 한 번 더 발음해 보시는데요. 컴마에서 쉬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같이 해보세요. I like to just relax and watch movies, chilling in my bed 하시면 됩니다. Honestly, 솔직히 I get kind of lazy.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집에서는 귀찮아지죠. 약간 귀찮고 게을러지는 느낌인데요. 이 lazy라는 표현으로 이제 모든 설명이 가능한 여러분 노래가 있어요. 브루노 마르스의 The Lazy Song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Lazy Song에서 그 브루노 마르스가 I get lazy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제목이 Lazy Song이고요. 그 가사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침대가 나와요. couch, 소파도 나오고요. chil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좀이라는 뜻입니다. kinda. I get kind of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좀 귀찮아집니다. I get kind of lazy. 말 길게 하실 때는 맞아요. 제가 말했죠. 저 집순이라고요. 라고. Yeah, like I said, I'm a homebody. Yeah, 와 같은 필러도 좋아요. 네,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Yeah, like I said, I'm a homebody. Well, sometimes 가끔은 친구, 가족 초대하는 얘기도 해보죠. Like during vacations, 휴가 동안 같을 때 그러니까 뭐 on weekends or on holidays or during vacations와 같은 예시를 주는 거고요. I invite friends or family, 친구나 가족을 초대하고요. 말씀 길게 할 때는 we hang out and get some food delivered.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는 표현인데요. get food delivered입니다. get 받는 건데요. 배달 받아서 food deliver를 받아서 먹는다는 느낌으로 외우세요. order, deliver food, no.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죠? We hang out and get some food delivered. 맞아요. 자, 여기까지 본론 2 했고요. 마무리로 넘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이 휴가 보내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행은 좀 안 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문장은 2가지, 길고 긴 2문장으로 볼게요. So overall과 같은 연결어는요. 마무리에서 많이 쓰실 수 있어요. 뭔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오버라 이렇게 한 글자로 발음하지 마시고요. 조금 나눠서 발음하시면 더 잘 될 거예요. Overall 하시면 됩니다. Overall, I can say, 나는 말할 수 있죠. I think를 대체하는 연결어입니다. 여러분, I think 하실 때는 think에 뭔가 기를 모아서 think 발음을 해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 sink라고 하시면 어색하죠? 그래서 I can say와 같은 연결어를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 I can say my home is the best place to spend my vacation. 우리 조금 전에 키워드에서 배운 표현입니다. 내 집이 휴가를 보내기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문장을 열심히 외우셨는데 이거를 overall I can say my home is the best place 이러면 전달이 안 돼요. 굉장히 외음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에 강약을 하시는데 일단 콤마가 나오면 여유롭게 좀 쉬시고 속도를 약하게 했다가 차라리 뒤에를 빠르게 말하시는 거고 best 같은 곳에서는 나의 감정이 들어가는 단어이므로 과장하세요. 이 문장을 잘 외워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처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픽입니다. 여러분 같이 발음해 볼까요? So, 자, 속도 조절하세요. So, overall, I can say my home is the best place to spend my vacation. 이렇게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Honestly though, 조금 난이도 up.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 though를 앞으로 꺼내가지고 honestly though. 자, 이런 느낌이 뭐냐면요. 그치만 솔직히. though, although가 약간 but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별로 나가기 싫어. 별로 안 땡겨. 코로나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Honestly though, I don't feel like ing. So feel like ing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그 ing 할 기분이다.
ing할 기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땡기다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I don't want to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I don't feel like going out. 나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물론 coronavirus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식 명칭은 COVID입니다. COVID-19 pandemic, 대유행이라는 표현입니다.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I would call my home, AL expression, I would call my home a safe haven. 이것이 haven, safe, heaven, 천국이 아니라 safe have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뭔가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단어예요. 사실 진짜 그렇게 느낄 때 있죠. Yeah, right? Because of the COVID-19, my home is a safe haven. 자, 이렇게 여러분 서른불론 마무리로 집을 묘사하고 집에서 뭐 하는지까지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들을 골라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실전 시험을 대비하는 연습 방법은 사실 에바라는 면접관 그림 얼굴만 보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100% 암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곤 합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은 사실 이와 같이 뭔가 한국어로 메모를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흐름을 딱 잡아두고 한국어를 보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요, 한국어로 답변을 해도 한국어도 막힐 수 있어요. 한국어로도 안 나오면 영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습은 하면 할수록 잘하기 마련이거든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략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서론 본론 1, 2 마무리 보시고요. 키워드만 한번 복습하고 말해보시는 훈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 good question, a homebody.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 해보는 거예요. This is a good question because I'm a homebody. 할 수 있겠죠? My home is small but very cozy and comfortable. 이렇게 단어가 귀에 콱콱 박히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발음하실 수 있어야 전달이 잘 됩니다. 집에서 하는 활동이 뭐였죠? 자, 쉬다라는 표현을 3가지를 키워드에서 배웠어요. Rest, relax, and chill. Chill at home. 친구나 가족을 초대한다는 건 invite my family or friends to my place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COVID-19 팬데믹 때문에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집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집이 최고의 장소라고 말한다면 my home is the best place to spend my vacation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 번 말해보시고요. 네, 이번 기출형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서 뵐게요. 점수 잡는 Hackers.